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장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종가가 얼마였고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부터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요. 하루 주가만 계속 따라가면 정작 삼성전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놓치기 쉽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는 서로 다른 뉴스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고요. 차세대 HBM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앞당긴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그런데 시장은 환호하기보다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는 전부 좋아 보이는데 투자자들은 그 뉴스가 앞으로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삼성전자 주요 뉴스를 하나씩 뜯어보면서요. 어떤 뉴스는 당장 실적에 들어오고 어떤 뉴스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며 어떤 뉴스는 오히려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소식은 용인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의 가동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029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도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 뉴스만 보면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공장을 빨리 짓고 경쟁사보다 먼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확보한 주문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앞당기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주문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먼저 투자하는 건지 말이에요. 둘은 완전히 다른 투자입니다. 이미 고객과 장기 계약이 잡혀 있다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장이 완성됐을 때 생산할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직 확정된 주문보다 시장 전망을 보고 먼저 짓는다면 위험은 커집니다. 공장은 완성됐는데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려질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이 예상보다 빨리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만든 제품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용인 공장 뉴스에서 봐야 할 건 공장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공장을 채울 고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물량이 줄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매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약이 전체 판매량을 전부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장기 계약이 적용되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면 나머지 제품은 여전히 시장 가격 변화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건 삼성전자가 다음 메모리 하락 사이클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호황일 때부터 불황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이 강할 시기에 하락 사이클을 준비할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늘 비슷한 흐름을 반복해왔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돈을 많이 벌면 공장과 장비를 늘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는 수요가 달라질 수 있죠. 공급은 늘었는데 스마트폰과 컴퓨터, 서버 주문이 따라오지 못하면 재고가 쌓입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면서 다시 불황이 시작되고요.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확대하는 건 이번 호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회사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인공지능 메모리 사이클을 과거와 똑같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AI 서버에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HBM은 일반 D램보다 생산 과정도 복잡합니다. 같은 웨이퍼를 사용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이번 사이클의 길이는 생산량보다 인공지능 사용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결정할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면 늘어난 공급도 시장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도 웃돌았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강한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 실적을 보고도 크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주가에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지난 분기에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다음 분기에도 이만큼 벌 수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사실과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면 다음 분기에는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요.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했다면 이후 주문을 잠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고 해도 시장이 이번 분기를 정점으로 생각하면 높은 평가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식 실적 발표에서는 전체 영업이익보다 사업부별 내용을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원가 상승을 얼마나 견뎠는지, 파운드리 적자는 얼마나 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전사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는 높은 부품 가격 때문에 이익이 줄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실적의 양면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한쪽의 호재가 다른 사업에는 비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는 전체 영업이익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가 기록적인 이익을 냈는데 다른 사업부가 계속 약해진다면 이익이 한 곳에 너무 몰릴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 실적도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반대로 반도체 이익이 강한 동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까지 회복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다른 평가를 받으려면 바로 이 사업 다변화가 실제 방어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HBM4E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HBM4보다 속도를 높인 12단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전 세대보다 전송 속도가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HBM 경쟁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다음 세대에서는 제품 개발과 샘플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겁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예요. 다만 샘플 공급과 실제 양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샘플을 보냈다는 건 고객사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제품이 실제 매출로 들어오려면 성능과 전력 효율, 발열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요.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수율도 올라와야 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HBM 뉴스에서 샘플이라는 단어만 보고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산 확대, 출하량 증가, 고객사 다변화라는 표현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AMD와도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를 AMD의 차세대 인스팅트 가속기에 공급하는 내용과 함께 DDR5와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고객 한 곳이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고객에게 여러 사업부의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면 계약 규모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협약과 실제 대규모 매출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끼리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 출발점이에요.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단가, 양산 시기까지 확정돼야 실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업무 협약 발표 뒤 실제 계약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 테스트에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AMD 협력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한 고객만 바라보지 않고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계약이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파운드리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늘리면 아래쪽 베이스 다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라인에도 물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고객 부족과 낮은 가동률 때문에 적자가 이어졌는데요. 내부 HBM 물량이 늘어나면 외부 대형 고객을 확보하기 전에도 생산 경험과 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HBM 성장이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파운드리의 진짜 회복은 내부 주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외부의 대형 고객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맡겨야 합니다. TSMC가 주요 고객 주문으로 생산 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수율과 납기를 증명해야 하죠. 삼성전자가 당장 TSMC를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사가 공급망을 나누고 싶을 때 안심하고 물량 일부를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업체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뉴스는 갤럭시 언팩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 22일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갤럭시 폴드와 플립, 웨어러블 기기 등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가 예전만큼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폭발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실제 기기 판매와 서비스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경쟁은 카메라 화소와 화면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기 안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동하고요. 소비자가 그 기능 때문에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이유가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체 수요를 만들면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은 많아졌는데 소비자가 기존 제품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판매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겠죠. 신제품 발표에서 봐야 할 건 기능의 개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더 낼 만한 변화가 있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모두 가진 것도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기 안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늘어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과 성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 기기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스마트워치와 이어폰, 가전까지 연결하면 하나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많이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생태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기기 사이의 연결을 편리하게 느껴야 하고 그 연결이 반복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볼 뉴스는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국내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많다는 건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이지만 주주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늘 사용한 현금이 실제 매출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장이 완성되면 감가상각비도 늘어납니다. 주문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지만 가동률이 낮으면 고정비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숫자는 영업이익뿐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공장과 장비에 쓴 돈을 빼고 실제 얼마가 남았는지를 봐야 해요. 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설비 투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현금이 충분히 남는다면 삼성전자는 성장과 주주 환원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돈을 많이 쓰는 회사보다 쓴 돈을 빠르게 이익으로 바꾸는 회사에 높은 평가를 줍니다. 투자가 성공하고 있는지는 가동률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고 바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공장을 가득 채울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량이 적어도 공장과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계속 발생하거든요. 가동률이 낮으면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공장을 가득 돌릴 수 있다면 같은 시설에서도 훨씬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투자 뉴스에서는 투자 금액보다 가동률 전망을 보셔야 합니다. 재고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재고가 늘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고객 주문을 앞두고 미리 생산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제품을 양산하면서 원재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보다 재고가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제품이 팔리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재고가 쌓인 뒤 나중에 움직일 수 있어요. 재고가 가격보다 먼저 업황 변화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요 뉴스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서로 다른 시간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만들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HBM4E와 AMD 협력이 중요합니다. 몇 년 뒤에는 용인 공장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영향을 줍니다. 모바일에서는 갤럭시 인공지능이 새로운 교체 수요를 만들어야 하고요. 각 뉴스가 실적에 들어오는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이걸 한꺼번에 당장 주가에 반영하려고 하면 판단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건 뉴스의 개수가 아닙니다. 뉴스가 실제 주문과 현금으로 바뀌는 순서를 보셔야 해요. HBM 샘플이 양산으로 넘어가는지, AMD 협력이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용인 공장을 채울 장기 주문이 확보되는지, 갤럭시 인공지능이 판매량과 서비스 매출을 높이는지, 대규모 투자 뒤에도 잉여 현금이 남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5가지가 삼성전자의 다음 평가를 결정할 겁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자가 느려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늘린 생산량이 몇 년 뒤 공급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HBM 고객 인증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오지 않으면 투자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잘 될 거라는 전제로 접근하면 작은 일정 지연에도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주가보다 내가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메모리 호황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보유하는 건지, HBM 경쟁력 회복을 기다리는 건지, 파운드리 적자 축소까지 길게 보는 건지에 따라 보유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기 반등을 보고 샀다가 손실이 나자 장기 투자로 바꾸면 기준이 사라져요. 기다리는 뉴스와 확인할 숫자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싱그로 삼성전자를 보는 분들도 뉴스가 많다는 이유로 한 번에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실제 실적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메모리 이익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HBM 양상 확대를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 손실이 줄고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현금이 남는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삼성전자의 장기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명만 따로 보지 마세요. 결국 같은 인공지능 투자와 메모리 가격, 같은 외국인 수급에 움직이는 종목들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크지 않아도 하이닉스와 장비주,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계좌 대부분이 반도체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업종 전망이 맞더라도 비중이 과하면 작은 조정에 계좌 전체가 흔들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종목 전망보다 계좌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의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뭐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적어 보여도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상장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실제 반도체 비중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삼성전자 주요 뉴스를 한 줄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기록적인 이익을 벌고 있고요. HBM4E와 AMD 협력으로 다음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 공장을 앞당겨 몇 년 뒤 생산 능력까지 확보하려 하고요. 갤럭시 인공지능으로 반도체 밖에 새로운 수요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에요. 개발한 제품을 고객에게 팔고 새 공장을 주문으로 채우고 투자한 돈을 현금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재평가는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올 겁니다.